네, 4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주와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물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더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는 집사람이 뭐 저기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고 웃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없고 건강하고 이런 게 훨씬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 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제 재물을 견디는 사주와 견디지 못하는 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힘이 있는 사주를 요구하는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는 재물은 내가 극하는 저기 이 사람이에요.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극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그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힘이 있어야지 그 빠져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주를 요구하는 재물이에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주의 힘이에요. 사주의 힘. 사주의 구성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재물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신강한 사주, 그 다음에 재물을 견디지 못하는 신약한 사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에 있는 이 글자가 나를 생해주든지 나와 같은 오행이면 일단은 뿌리가 있고 신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강한 사주는 일간인 나를 도와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지지에 있는 경우, 이게 뭐 꼭 월령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월령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또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제 구성을 따져봐야 되겠고, 신약한 사주는 일간이 나를 극하거나 이 극하는 오행을 도와주는 것이 지지에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재물이 들어왔을 때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칫하면 재물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든지 집사람이 쓰러지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재물이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언제 재물을 맞이할 수 있는지 신강 신약 사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강한 사주는 나중에 사주 명제를 볼 거예요. 일단 재물을 잘 견디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재물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닌데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에서 신강함이 손상을 받는다든지 뭔가 지지에 있는 글자가 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각 글자들 간에 합이 된다든지 합거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충이 돼서 이제 깨지는 그런 경우에는 신강한 사주도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약한 사주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재물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한 사주도 대운에서 신약함을 보충해주는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강으로 일시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사주도 그렇고 신약사주도 그렇고 대운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자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타고난 명을 일단 기본으로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이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실전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은 신약한 사주지만 대운의 흐름이 좋아서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가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 간목이에요. 간목, 이게 중요한 거는 간목일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간목의 재는 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재사주입니다. 무재사주. 그리고 목이니까 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목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밑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기본적으로 신약한 사주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무재사주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운이 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럴 때는 뭐 신강신약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오면 뭐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관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관운이 와야 돼요. 관운이.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간목일간인데 신약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관을 그 일지에 깔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관 위에 그 천간의 무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조직 생활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천간에 재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운데, 다행인 것은 요 두 개의 개수가 무토를 끌고 오게 되면 간목의 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목의 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주예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명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무토를 끌어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명예보다는 재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물 쪽을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 14살의 지지에 이 미토 재운이 오지만 14세에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언제냐? 44세예요. 44세에 이제 재운이 온단 말이에요. 54세에도 재운이 오지만 이 재운은 그렇게 좋은 재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목을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칫하면 재운이 왔을 때 내가 나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4세부터 53세까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면은 신유술의 사유축이니까 이 사람은 금이 많아요. 금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난 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금이니까 뭐 그 경제 경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 쪽, 생명공학 쪽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간목일간에 토가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고, 나무가 심어질 만한 한 평의 땅이 없는 사주에서 자신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관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직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운으로 보면 44세부터 20년간 토 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나무가 심을 땅이 대운에서 와서 나무도 살리고 나의 명예도 살리는 그런 운인데 신유술이 되고 하니까
다만 이제 20년 동안의 그 대운이라 하더라도 요 저기 그 44세, 44세부터 53세까지는 재물운이 좋고, 그 다음에는 재물운이 오더라도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신약사주, 신강사주는 다시 한번 저기 그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